중앙은행이 통화량 조절을 위한 금리가 다양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레포 금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었을 때 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시장이 바로 이 환매 조건부 시장인데요. 자, 환매 조건부 시장이 앞서도 본 것처럼 기업 어음 시장과 더불어서 국내 그 단기 금융시장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그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이런 환매 조건부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도 할 수가 그 취득을 할 수도 있고 그 실제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환매 조건부는 영어로 이제 RP라고 해요. RP 또는 리포라고 해서 Repurchase Agreement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환매 조건부라는 말이 좀 한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요. 영어로 말하면 Repurchase Agreement니까 다시 재구매하기로, 제가 물건을 저기다 넘겨줬는데 다시 저 물건을 가져오기로 약정하고 물건을 넘겨주는 조건이 이 계약이 바로 환매 조건부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옛날에 이제 전당포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시계를 전당포에 잠깐 맡기고 자금을 융통하잖아요. 대신에 이제 약정을 하는 거죠. 다시 그 시계를 내가 가지고 가겠다. 자, 그럼 그런 게 바로 일종의 환매 조건부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이 환매 조건부 매매 시장은 금융시장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증권을 가지고 서로 이제 약정하는 걸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이제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RP 매도자라는 게 있고요. RP 매수자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처음 그 둘이 거래한 날을 우리는 매입일이라고 해서 RP 매수자가 증권을 매입을 하는 거죠. 그 증권을 하나 매입을 하고 대신 현금을 RP 매도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RP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증권을 매입하고 매입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이겠죠. 이제 현금으로 RP 매도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RP 매도자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고요. RP 매수자는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RP 매수자가 RP 매도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데 서로 이제 우리가 서로 돈을 빌려줄 때는 신뢰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그 완벽한 신용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증권을 미리 이제 가지고 있다가 대신 RP 매도자는 그 약정을 하는 거죠. 일정 시점이 되면 이걸 내가 다시 가져가겠다. 자, 이런 거래를 한 게 바로 RP 거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약정한 날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환매일이라고, 환매일.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되찾아가기로 한 날이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RP 매도자는 RP 매수자에게 약속한 돈을 주고 대신 증권을 받아옵니다. 대신에 처음에 매입할 때 100원에 매입했다면 이걸 나중에 다시 증권을 찾아갈 때는 조금 더 줘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105를 줬다면 바로 5가 약정 이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RP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100을 빌려주고 나중에 105를 받는 거니까 5를 이자로 챙기는 거고요. RP 매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100을 조달했다가 105를 갚는 거니까 5가 이제 이자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거래들은 RP 증권이라는 거를 담보로 해서 나중에 되찾아가겠다고 약정을 한 거니까 그만큼 이제 리스크를 좀 줄여가면서 서로 거래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게 조금 어려운 상품이다 보니까 용어를 좀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자, RP 매수자는 자금을 운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RP 매도자는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에요. 둘이 처음 거래한 날을 매입일이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증권을 되찾아가는 날을 우리가 환매일이라고 하는데, 매입일에 주고받은 가격을 우리가 매입가라고 하고 환매일에 주고받는 가격을 우리가 환매가라고 한다면 매입가가 더 커야겠어요? 환매가가 더 커야겠어요? 그렇죠? 환매가가 더 커야겠죠? 그럼 환매가와 매입가의 차이, 이게 뭘까요? 그죠? 이게 바로 이자죠. 이자. 서로 주고받은 자금에 따른 이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환매 조건부 시장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한 차원에서 정리하면, 자, 이런 RP 증권 거래가 처음 이루어진 날 우리가 매입일이라고 하고요. 자, 환매매가 발생한 시점을 환매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매입일에 주고받은 가격을 앞으로 매입가라고 하고요. 매입가라고 하고, 자, 환매일의 매매 가격을 우리가 환매가라고 하는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매입가보다는 환매가가 더 커야 되고요. 그럼 환매가 마이너스 매입가, 그 차이가 바로 그 환매 조건부 시장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그 자금 융통에 따른 이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RP 매도는요, 매입일에 그 증권을 넘겨주고 현금을 수취하는 거죠. 현금을 수취하는 거고요. RP 매수는 반대로 매입가를 지급하고 현금을 지급하고 증권을 매입하는 걸 우리가 RP 매수라고 하는데, RP 매수자는 자금을 운용하는 겁니다. RP 매도자는 자금을 차입하는 것, 조달하는 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환매 조건부 시장은 크게 보면 거래 주체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 대고객 RP 시장이냐, 기관 간 RP 시장이냐, 자, 한국은행 RP 시장이자 세 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대고객 RP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금융기관하고 우리 일반 고객, 개인이나 또는 기업들하고 그렇게 RP 거래하는 거를 대고객 RP 시장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또 은행들끼리 또 주고받는 RP 거래를 했다면 이걸 우리가 기관 간 RP 시장이라고 하고, 한국은행 RP 시장은 한국은행이 RP의 어떤 주체가 돼서 한국은행하고 금융기관 간에 거래하는 시장을 우리가 한국은행 RP라고 하는데, 자, 이 한국은행 RP 시장은 공개시장 운영 수단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공개시장 운영 수단이라는 게 바로 뭐냐?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그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통화량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우리나라 전체 그 인플레이션이 과도하지 않게끔 잘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시중에 있는 어떤 현금 자금, 유동성 자금을 어떨 때는 유동성을 또 공급해 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유동성을 흡수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런 어떤 매개 수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매개 수단으로서 제일 많이 쓰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국은행 RP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RP 시장은 공개시장 운영 수단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한국은행이 RP를 매각했다면, 자, 그러면 RP를 넘겨주고 시중에 있는 돈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자, 그런 그 역할을 할 때는 한국은행이 RP 매각을 하는 그 주체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RP를 매입한다면 한국은행이 증권을 매입하고 그 돈을 시중에다 푸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어떤 수단이 바로 RP 매입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국은행이 RP 매입자가 된다면, 그럼 증권을 매입하고 유동성을 금융회사한테 줌으로써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고요. 한국은행이 RP 매도자가 된다면 채권을 매도하고 시중에 있는 현금을 다 가져오는 거니까 유동성을 흡수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RP 매도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한국은행이 RP 매수자나 RP 매도자의 어떤 주체가 됨으로써 시중의 어떤 유동성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시장이 바로 한국은행 RP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에는 2008년도 중반까지는요, 자, 우리가 콜금리를 주로 정책 대상 금리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한국은행 RP 매도 금리를 기준금리로 좀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앞에서도 보신 것처럼 콜 시장보다는 이 RP 시장이 규모가 훨씬 크니까, 이게 규모가 좀 더 클수록 거기서 나오는 금리가 조금 더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금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최근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로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한국은행 RP 매도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방준비제도는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채권을 매입 또는 매각하거나 은행들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을 통해 경제 전체의 지급준비금의 양을 조절합니다. 공개시장 조작은 중앙은행이 민간에게서 국채를 샀거나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화폐 공급을 늘리려면 연방준비은행에 지시하여 국채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방준비은행이 국채 매입 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시중에 유통되어 화폐의 양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연방준비제도가 통화량을 줄이고 싶을 때는 국채를 매각합니다.
연방준비은행에서 국채를 구입한 사람들은 자신이 보유한 현금이나 은행 예금으로 구입대금을 지불합니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은 줄어듭니다. 공개시장 조작은 집행하기 쉽죠. 사실 중앙은행이 민간에게서 국채를 매입 혹은 매각하는 행위는 개인들이 보유 자산의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거래와 비슷합니다. 그뿐 아니라 연방준비제도는 주요 법률이나 은행 관련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도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언제든지 통화량을 소폭 혹은 대폭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시장 조작은 중앙은행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통화정책 수단이죠.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강의는 큐넷 또는 이페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